여러분의 기침이 왜 낫지 않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오늘 주제는 감기 걸렸는데 기침이 계속돼요. 이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독감 무지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좀 독감은 좀 잦아드는 추세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기침이 아직도 계속돼요. 나는 기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11월부터라고 생각하면 지금쯤 됐으면 한 3개월 정도 된 기침이고요. 1월 달부터라고 치면 한 달 정도 된 기침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감기, 여러분들이 많이 걸리는 감기, 결국 독감도 감기의 일종이고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감기는 코, 또 인두, 후두 쪽에 있는 상기도 감염을 우리 통칭해서 감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 상기도 감염뿐만 아니라 하기도 감염까지, 이제 우리 기관지염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라는 한 가지의 단어로 통용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감기를 일으키는 거는 세균 혹은 바이러스예요. 근데 대부분은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면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의 원인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대두됐던 거는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강력한 병독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제 엔데믹, 팬데믹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거지. 결국 코로나의 근본을 따지자면 코로나 또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각각 바이러스들마다 특징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감기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죠. 우리 만성 기침, 또 급성 기침 이렇게 나누거든요. 만성 기침이라 하면 3개월 이상이 된 기침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는 3주 이상이 된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편의상 이야기하기도 해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3주 이상 된 기침을 아급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딱딱 나누시는 게 아주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제가 만성 기침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만성 기침으로 왔을 때 우리 의학 교과서에서 크게 4가지 원인을 한번 잘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고혈압 약제 중에서 기침을 유발하는 약제가 있어요. 그 약제를 먹었을 때 만성 기침이 날 수 있으니 그 약제를 먹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두 번째, 천식 혹은 알러지성 기침.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만성 기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라. 세 번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 위산이 역류해서 기관지랑 식도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지를 자극하게 되면 또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을 확인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감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기침은 1, 2, 3번이 아닌 4번이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 기관지염 때문에 생긴 기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급성으로 감기가 걸렸을 때 내 몸에서는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염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없애기 위해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 기관지에 상처가 남고 그 안에 점막 손상, 또 점액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제가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기관지 점막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만성 기침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우리 급성 기침 때 여러분 기관지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막 일으켜요. 그리고 가래가 막 끓고 콧물이 철철 나고, 방금 보신 쌍화차의 상태처럼 뭐 이렇게 점액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건더기 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예요. 기관지에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니까 기침하면 뭐 노란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초록색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이 점막에 무지하게 많은 가래를 품고 있어요. 이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나 감기 치료 받으러 왔어요 라고
찾아가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요즘 너무 많은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된 약들이요, 이 점액을 바짝 말려주는 약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꼭 그런 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액들이 말라서 점막 벽에 이렇게 딱 들어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이런 상태가 딱 달라붙었죠. 이런 게 여러분 기관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관지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점막 손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점막이라는 게 그냥 평평한 막처럼 생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섬모라고 해서 미세한 털들이 기관지에 이렇게 자라나 있어요. 털은 아니에요. 근데 섬모라는 털처럼 생긴 것들이 자라나 있어서 얘들이 계속 연동 운동을 해서 안 좋은 물질들, 뭐 먼지라든지 점액들이 생기면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섬모도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섬모 바깥쪽에 저런 딱 들러붙어 있는 점액들이 계속 내 기관지를 자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두에 이물감이 느껴질 것이고요. 또 이 자극이 되니까 기침이 계속 유발될 거예요. 그리고 염증도 안 사라지고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심해지게 되면 그 기관지로 오는 기관지의 운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이 점액을 물키는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약들이 대부분 점막을 말리는 치료라고 했죠. 항히스타민제, 콧물 나니까 콧물 말리는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래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은 이 점막을 말리는 약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약들 중에서 이 점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약도 있어요. 근데 이 약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점액을 물키는 약을 쓰면 순간적으로 내 가래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코가 더 많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환자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바로바로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물키는 약을 쓰다 보면 환자가 저 병원 가니까 잘 안 나, 빨리 안 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말리는 약 위주로 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미 만성 기침 상태가 되면 여러분 점막에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녹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점액을 물켜주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그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약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약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편의점에서 사서 먹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래, 기침에 처방하는 약이니 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을 때는 먹는 약 가지고 용량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점액을 물키기 위해서 혈관 주사로, 수액으로 이 NAC라는 성분의 주사제를 투약했을 경우에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는 이 점액이 너무 이렇게 딱 들러붙어서 여러분의 만성 기침이 생긴 거고요. 점액이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점막이 멀쩡할 리 없겠죠. 그럼 이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돼요.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는 비타민 C, 또 글루타민 성분, 또 태반 주사도 도움이 돼요. 이런 항염증과 재생과 관련된 성분의 주사제들을 병원 가서 이제 투약을 받았을 때 점막이 빠르게 재생이 되겠죠. 기침과 감기의 후유증으로부터의 회복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 염증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기관지로 가는 자율신경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단계까지 간 분들이라면 자율신경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이 자율신경 치료부터 합시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약을 조금 조절해주고 수액 치료를 하고 따뜻한 물을 조금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 점맥이 묽어지면서 잘 배출되고 그냥 내가 가진 자연 회복력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자율신경 치료까지 해야 되는 케이스의 환자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치료를 하면요, 뭐 한 3번, 4번 치료하고 나면 많이들 증상은 좋아지세요. 이런 원리들을 알고 감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점액을 물키는 약을 써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다. 여러분 영양제로도 이거 구입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기 초기에 애초에 그냥 이런 약들을 좀 구입하거나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고, 또 두 번째, 점막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해야 된다. 글루타민, 비타민C, 태반주사 성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 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감기 초반에 가셔서 수액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하고요. 또 병원에 내원할 형편이 안 되거나 시간적, 경제적 형편이 안 되신다면 영양제 중에 글루타민 성분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비타민C 주변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좀 많이 좀 챙겨 드세요. 먹는 걸로는 흡수하는데 제한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특히나 감기가 있을 때는요.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도 먹어서는 대부분 장점막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점막 재생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주사제로 투약을 하는 것이 기관지 점막 재생이나 면역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병원을 못 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아연, 셀레늄 이런 종류의 미네랄 성분들도 이런 재생에 도움이 되니 함께 복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자율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개별화된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기침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감기 이후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지속되는 기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어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앓고 또 독감 시즌을 지나오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 면역 치료에도 좀 집중하셔서 내 면역력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유증 없는 감기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설에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 친척들 만나다 보면 또 감기가 또 대유행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 여러분 면역력 잘 챙기시면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기에 대해서 우리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냥 단순하게 감기는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물론 감기로 죽을 수도 있어요. 감기가 폐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감기는 그냥 놔둬도 낫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중증 질환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막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련 받을 때 대학병원에서 보통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수련을 하는데 대학병원에 감기로 온다, 이거는 잘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기 환자를 의사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럼 감기를 언제 보느냐? 우리 나와서 다 배우고 나와서 감기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약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저 약은 저런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데 이 감기약이 가래를 이제 점액이죠. 점액을 물키는 약이 있고 점액을 말리는 약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천경훈 원장님이라고,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죠. 이제 서울이비인후과라는 이제 병원의 원장님인데, 천경훈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이미 이런 종류는 물키는 정도가 요렇다, 요런 약들은 말리는 정도가 요렇다, 그 약들마다 물키는 강도, 말리는 강도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심플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약들마다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약 말고도 물키는 약이 있고요. 말리는 약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 약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잘 사용하고 또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수액 치료를 통해 잘 치료해 주는 게 감기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기는 치료하면 일주일, 치료 안 하면 7일간. 이 뭔 개소리야? 치료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요, 경험하셨듯이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후유증이 갈 수도 있는 병이고요. 치료를 잘하면 정말 빠르게도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쿠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청경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같이 유튜브 찍자고 했는데 잘 안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